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태생입니다. 이 책은 오랫동안 읽고 싶어 했는데 제가 전자책이 없어서 작년까지 기다리다가 작년에 한국 방문하는 길에 드디어 읽었습니다. 생각대로 좋은 책이었고요. 일단 저자는 앞쪽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문명의 발달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화두를 던집니다. 왜 안 좋냐고요? 문명이 발달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은 빼야 되겠네요. 뭐 범죄라든지 강도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질병, 후식자로부터의 위협 이런 것들은 줄어서 좀 오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회적 관계가 단절돼서 행복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저자가 주장하는 거는 환경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인데 그 중에서 세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제일 먼저 환경인데요. 일단 여기 보시는 파푸아 뉴기니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19세기까지 석기 시대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유라시아 같은 경우는 5천 년 전에 청동기 시대가 왔죠. 단군 시대가 사실은 청동기 문화거든요. 원래 있던 원주민들이 있었겠죠. 근데 청동기 문화를 가진 단군하고 그 부하들이 와서 그때부터 이제 한민족이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는 건데 어쨌든 이런 차이가 왜 왔느냐?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생물이라는 데서 시작합니다.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기원했다는 건 모두 아실 거고,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늘어나다 보면 먹이가 부족해지겠죠. 그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쪽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남아 같은 경우 뭐 뭐라 그러나요? 그 환관처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좀 적게 날 테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장자만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차남부터는 결혼을 못 합니다. 뭐 아무튼 그런 게 나부코였나? 그런 영화에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이동을 합니다. 해가 뜨는 동쪽으로 이동을 했겠죠. 그래서 100만 년 전에 아시아 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중에 일부는 50만 전에 유럽 쪽 반대쪽이죠. 해가 지는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게 인류가 흩어지게 된 이유인데 물론 뭐 너무 추운 곳엔 못 갔고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는 배가 없으면 못 갔겠죠. 그래서 4만 년 전까지는 사람이 살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북미 쪽은 뭐 물론 배를 타고 갈 수도 있었겠지만 거기는 좀 추운 데잖아요. 적도 쪽은 따뜻하니까 뭐 빠지더라도 적어도 보통 익사를 많이 생각하는데 바다에 빠지면 죽는 이유가 저체온사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안 가다가 14,000년 전에 그때 빙하기가 있었거든요. 베링해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넘어갔고 그리고 북미에서 남미로 넘어가는 거는 아까 여기 보신 것처럼 수렵 경제, 채집 경제에서는 1평방마일당 한 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만약 이거보다 더 많아지면은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 속도가 하루에 한 13km 정도. 왜냐하면 수렵 경제, 채집 경제에서는 항상 먹이를 향해서 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 나우루라는 데 파푸아 뉴기니아 말고 나우루라는 곳도 있는데 이쪽은 자원의 저주로 유명한 곳이죠. 미국보다 국민소득이 더 많았었어요. 지금은 거의 멸망 수준입니다. 호주에서 독립한다면 인산염이었나? 그걸 가지고 돈을 펑펑 썼죠. 근데 그 문제점은 그거는 고갈되는 자원이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뉴질랜드 북섬에 살았던 민족이 마오리족인데 마오리족의 일부가 이쪽 챈텀 제도 이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똑같아요. 먹이를 찾아서 이동을 했죠. 그리고 거기서 남하를 거세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처럼 일본은 아니죠. 일본은 거세를 한 건 아니고 결혼을 안 시켰죠. 어쨌든 거세를 해서 평화롭게 살았대요. 인구 조절을 하면서. 근데 그 평화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마오리족
애들이 여기서는 이제 경쟁을 하면서 살겠죠. 전쟁도 하고 이쪽으로 오면서 여기 있던 무슨 족인지 이름은 까먹었는데 지금 없어졌으니까 노예가 되거나 죽거나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화도 좋지만 적당한 스트레스는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가 중국 대운하인데요. 유럽하고 중국하고 차이가 거의 비슷해요. 면적은. 중국이 조금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럽은 많은 나라가 있고 중국은 하나의 나라, 진시황 때부터는 하나의 나라로 쭉 이어진 이유가 유럽은 장애물이 많았어요. 산이 많고 그리고 강. 예전에는 도로가 없었죠. 바다로 이동을 하거나 해안가 아니면 강을 따라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도로가 생긴 이유는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가 됐었겠죠.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인구가 늘고 그런 지역 간의 그런 도시 간 연결을 좀 더 강을 따라서 하지 않고 숏컷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도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유럽은 강이 적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 생길 수밖에 없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강이 큰 강이 있죠. 가장 큰 강은 여기 보시는 황허가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장강, 이걸 양자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있고 요 밑에 주강이라고 있습니다. 월남 쪽으로 베트남 쪽으로 내려가는 그게 제일 큰 세강인데 이게 보시면은 뭐 위에서 황허 같은 경우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이런 별로 산이 많지 않은 그런 구조였어요. 큰 강이 있고 산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나라로 통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연결을 하죠.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인력을 통해서 이런 대운하를 만드는데 처음 만든 게 수나라 때였어요. 수나라 때 여기 베이징에서 황하로 연결하는 영제거 그리고 여기 장안 여기가 정치 중심지였거든요. 여기서 황하로 연결하는 광통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가 항저우 여기가 경제 중심지였거든요. 거기서 황하를 연결하는 홍제거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연결하면 더 좋았을 것 같죠. 여기도 이렇게 연결하고 근데 그때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때도 이렇게 비스듬하게 했죠. 원나라 때 이거를 직통을 합니다. 이렇게 그때는 이제 수문이라는 기술 지금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물 양을 조절을 할 수 있었어요. 숨을 통해서 그래서 1800km 정도 이게 가장 긴 수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통일된 나라가 좋으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화스러운 게 좋냐? 꼭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좋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멸망하게 돼 있어요. 경쟁이 필요합니다.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호주의 도도새. 호주 도도새는 그 포식자가 없었어요. 평화스럽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온 다음에 잡혀먹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안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잡혀먹었고 원래 말의 조상이 북미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북미에는 말이 없죠. 그 아까 사람들이 넘어갔을 때 말도 거꾸로 넘어왔습니다. 북미 쪽에서 유라시 쪽으로 넘어왔는데 북미에 있는 말은 잡혀먹어서 죽고 유럽에는 말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잉카를 점령했을 때 스페인군이 작은 병력으로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천연두라는 어, 그런 것도 있었지만 말을 보고 놀라가지고 그랬던 것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해 드렸던 그 마오리족이 멸망시킨 게 모리오리족이었어요. 그 챈텀 대도로 가서 처음에는 잘 살았지만 결국은 경쟁 없이 평화가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멸망했습니다. 이 천연두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라시아 같은 경우는 인구 밀도가 많기 때문에 병균 접촉해서 어느 정도 저항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북미나 남미 같은 경우는 아주 풍부하고 인구는 별로 많지 않고 이렇게 평화롭게 살았지만 결국은 천연두 때문에 대부분이 죽고 일부는 그나마 남아있던 거는 말에 놀라서 피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남미의 잉카나 아즈텍이 많았지만 북미에도 있었어요. 북미에도 똑같은데 차이는 남미는 그래도 스페인군이 갈 때까지 버텼고 북미 미시시피 주변에는 이 큰 강둑을 그건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강둑만 있었습니다. 인디언은 없고 미리 죽었어요. 천연두 때문에. 그러니까 교류를 군사가 하기 전에 교류는 했었죠. 근데 그때 받은 교류를 했던 그 모포 중에 하나가 천연두 병자가 덮었던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멸망을 했죠. 회피도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화란하고 교류를 했던 일본 같은 경우는 어, 그때 최고의 화성총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무라이 집단이 아니야, 싸움은 칼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화성총을 안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지속됐냐면은 미국이 페리 제독이 와서 대포로 했을 때까지. 그래서 그때 이후에 총이 보급돼서 마지막 사무라이가 결국은 죽죠. 아무리 칼을 잘 써도 접근을 못하게 하잖아요, 총은. 그런 게 비슷한 게 명나라의 해운 금지도 있었습니다. 명나라의 때는 뭐였는데, 환관. 그 친구가 아프리카까지 갔었죠. 그런데 위에서 해운 금지, 뭐 외구의 피해를 막겠다, 뭐 이런 취지로 해서 결국은 다른 쪽하고 연결이 끊어졌죠. 그 결과는 청나라 때 아편전쟁으로 망한 거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3811번에 정리를 했고요. 이 책은 제가 전자책이 없어서 따로 어떻게 어, 우리 도서관에 할 수는 없고 나중에 오프라인 도서관을 만들면 그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꼭 읽어보세요. 좋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